이거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공부를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잤거든요.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졸린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비전일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를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공부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더 넘어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더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늦은 나이였지만 29살에 공부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난 뒤에는 자격증 12개에 합격을 했고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음에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계획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시간표를 짜도 그것을 내가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책 중에 트리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셜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한 회 수강료가 10년 전에 25만 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그 가격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비쌀 겁니다. 그 마셜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고 그 변화로 이익이 명확할지라도 우리는 그 변화를 피해갈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한다.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고대에 가면은 인생이 좀 달라지겠죠. 아니면 내가 좀 늦었더라도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 세무사, 행정고시 이런 거 보면은 또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29살까지요. 29살 전에 제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변화를 피해가는 변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피해갈 변명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자격증 12개를 취득해서 대기업까지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공부 계획과 저만의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8살 때 책을 1년에 한 60권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의 초보다 보니까 자기계발서 위주로만 읽었어요. 근데 그 자기계발서도 무조건 해라, 아니면 무조건 믿어라 이런 자기계발서가 있는 반면에 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위주로 정리했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때 배운 3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의지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의지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불굴의 의지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력 아니면 노력 이런 단어와 비슷한 건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 의지력이라는 것은 자기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의지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뿜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공부하기 싫은 이유, 아니면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면은 누워서 유튜브만 보게 되는 이유, 또는 아주 힘든 직장 상사나 고도의 집중력이 요하는 인간관계를 보는 후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의지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의지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공부 습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시스템을 잘 아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한다면 공부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A 하면 B 한다 라는 나만의 규칙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나는 A를 하면 그날은 집중력이 잘 된다. 나는 B 하면 나는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런 포인트들을 찾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공부를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별명이 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잤거든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졸린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침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데
아침밥을 안 먹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좀 덩치가 크십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만 되면 너무 졸린 겁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자면 잠을 또 부릅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자고 또 오후에도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량 종란 복팔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팔분이라는 단어는 배의 80%가 차면 식사를 그치라는 뜻입니다. 공부하는데 뇌에 에너지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라도 과식을 하게 된다면 공부를 90% 이상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의지력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나를 규제하는 힘입니다. 과식을 한 상태에서 공부로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의지력을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또 공부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죠. 친구들의 유혹이나 스마트폰의 유혹입니다. 야, PC방 1시간만 하고 가자. 이거 99.99% 뻥입니다. 게임하는 뇌는 공부하는 뇌로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보다가 인스타 보다가 스마트폰 게임하다가 공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만큼 의지력 소모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할 의지력이 점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 관련된 자기계발서가 많은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거는 의지력 소모가 거의 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을 닦는데 의지력을 소모하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매일 5시에 일어나도 의지력 소모가 거의 없는 겁니다. 반면에 매일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5시에 일어나려고 한다면 거의 죽을 맛이죠. 또 공부가 습관인 사람은 공부하는데 의지력 소모가 그만큼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1시간 공부할 때 나는 2시간 연속으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의지력이 거의 소모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라임 타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에너지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는 뇌가 깨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때는 부시시하고 일어나죠. 그때 뭘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상 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를 바로 프라임 타임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타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뜬 다음에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인데요. 알파 단계라고 해서 준비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상상력, 연상력, 통합 추론이 뛰어난 시간입니다. 반면에 뇌가 아직 완전히 깨진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깨어난 뒤 약 2시간이 지나면 프라임 타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때는 논리적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선 가장 어려운 공부를 이때 해야겠죠. 이렇게 프라임 타임이 한번 지나고 나면 저하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음을 위해서 잘 충전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는 억지로 공부하기보다는 점심 먹고 좀 쉬거나 아니면 쉬운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약간 쉬는 타임을 가져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업 단계라고 해서요. 다시 한번 프라임 타임으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때 커피를 마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몸이 쉬어야 되는데 커피를 마신다면 여러분들은 쉬고 싶은데 카페인 때문에 각성이 되어서 제대로 못 쉬겠죠. 반면에 내가 프라임 타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커피를 마셔서 카페인이 그것을 뒷받침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2차 프라임 타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2차 프라임 타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하기 때 확실히 잘 쉬어주셨다면 2차 프라임 타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어려운 공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라임 타임에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라임 타임은 사람마다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기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언제 집중이 안 되는지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 프라임 타임의 큰 주기 속에서도 90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한 80분, 70분 공부하고 나면 한 10분 정도 쉬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한 5시간 연속으로 쭉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내가 월요일, 화요일을 확 집중했다면 수요일에 잠깐은 조금 쉬운 공부를 위주로 해주고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또 달렸다가 또 일요일은 좀 쉬는 공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일 4주 막 이렇게 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쉬어가는 타이밍에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나를 규제해보세요. 당연히 의지력이 떨어지겠죠. 반면에 내 에너지 주기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을 때 내가 이때 공부를 한다면 나의 의지력 소모가 덜한 상태에서 공부를 더 집중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자기 시스템과 두 번째 말했던 프라임 타임을 더해서 시간 계획을 잡아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서 공부할 때 집중이 제일 잘 됐거든요. 그래서 A는 스타벅스를 가면 공부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 스타벅스에 가는 시간을 프라임 타임으로 잡는다면 나는 내가 가장 에너지 주기가 높은 프라임 타임에 내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스타벅스에 가서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공부를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저는 집으로 가면 절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에너지 주기가 다한 시점에 그때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걸 먹어야 공부가 잘 되는지, 내가 어떤 걸 해줘야 충전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규칙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프라임 타임에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공부 계획을 짜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의지력을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의지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수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는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밤에 잠을 잘 자야 여러분들의 다음 날에 의지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하기 때 우리의 에너지 주기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낮잠 30분 이내로 잔다면 여러분들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건 낮잠이 30분을 넘어가면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의지력은 나를 규제할수록 더 많이 소모된다고요. 30분 이상을 자게 되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의지력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겠다면 낮잠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학교나 직장이라면 뭐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수업 시간이 시작되거나 근무 시간이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낮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침대 위에다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놓고 핸드폰은 방문 끝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물을 하나 갖다 놓는 거죠. 내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큰 음악이 나와서 그때 잠을 깨면 내가 핸드폰에 가서 알람을 끄면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방문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놔야 우리가 그나마 겨우 공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너지 주기가 90분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계속 가져주실 텐데 이때 가장 추천하는 것은 산책입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없이, 그다음에 음악 듣는 거 없이,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이 산책의 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산책에 대한 책을 다루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 천재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잠깐 산책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시켜주는 겁니다. 내 머릿속을 다시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뇌가 다시 한번 환기가 되면서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시 한번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때 문제를 풀면 더 잘 풀린다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운동을 한 뒤에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뭐 당장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소비가 되지만 이 의지력의 한계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도 하잖아요. 결국 체력이 받쳐줘야 공부가 어느 정도 됩니다. 또 운동을 한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오면 머리가 엄청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퇴근을 하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게다가 의지력의 한계치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스마트폰은 보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폰 안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머릿속에 넣어야 될 공부들이 많은데 그 스마트폰에 많은 정보까지 여러분들 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짐 퀵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스마트폰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뇌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침부터 집중력이 깨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쉰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다시 공부로 돌아갈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지력이 소모되겠죠. 결국은 공부 습관을 만들고 공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요,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하루를 공부에 최적화시키겠다라는 결심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세우겠다라는 결심 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가장 최적화할 수 있게 만드는 하루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하지 말고 산책을 나가세요. 자신의 프라임 타임을 찾아서 그 시간에는 공부 시간을 철저히 지키세요.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시스템으로 막아버리세요. 강물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물에 울타리를 두르고 표지판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강물 자체를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루의 루틴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잘 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일지였습니다.